시리우스 XM은 굉장히 높은 마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매출 100%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운영 관련 모든 비용들을 제외하고 남은 이익이 2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굉장히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리우스 XM은 리버티가 지배하던 10년 이상 동안 공격적인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 그 결과는 지금의 낮은 주가와 높은 부채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시리우스 XM은 강력한 잉여 현금 흐름을 계속해서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2025년까지 잉여 현금 흐름은 12억 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하고요. 2027년에는 장기 목표인 18억 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시리우스 XM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시리우스 XM은 2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위성 라디오 서비스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최근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가 시리우스 XM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과연 이 투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시리우스 XM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우스 XM은 광고 없는 음악 채널과 유명인들이 진행하는 토크 라디오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하워드 스턴의 쇼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회사는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입자 수 감소, 고령화된 가입자층, 그리고 수익 정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 마주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소식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시리우스 XM 홀딩스의 주식을 약 33%를 보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최근 6천만 달러를 들여 220만 주를 매입했는데요. 이로써 시리우스 XM 주식의 1억 1,250만 주를 보유하게 되었고 그 가치는 약 3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워런 버핏이 개인적으로 시리우스 XM을 즐긴다는 점입니다. 워런 버핏은 종종 운전하면서 시리어슬리 시나트라 채널을 듣고 있다고 해요. 시리우스 XM은 원래 40대 남성들을 위한 서비스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40대 남성들이 이제는 60대가 되었어요. 시리우스 XM은 이제 새로운 40대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라디오보다는 애플 뮤직, 스포티파이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시리우스 XM의 미래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번에는 시리우스 XM 홀딩스의 2023년 기준 10K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시리우스 XM의 손익계산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출 그리고 각종 비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영업이익을 매출로 나눈 영업이익률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 2021년에 23%, 2022년에 23%, 2023년에 약 22%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시리우스 XM은 굉장히 높은 마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매출 100%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운영 관련 모든 비용들을 제외하고 남은 이익이 2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굉장히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매출의 구성 요소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니까 Subscriber Revenue라는 이제 항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Subscriber Revenue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구독 수익은 주로 구독료와 기타 부가적인 구독 기반 수익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익은 서비스 제공 의무가 충족될 때마다 일률적으로 인식이 되고 구독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제공이 되어서 고객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동차에 설치된 위성 라디오를 구입하거나 임대한 소비자는 3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구독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요. 일부의 경우 자동차 제조업체가 구독료를 선불로 지급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선불 구독료는 2년 수익으로 기록이 되고 서비스 기간 동안 일정하게 수익으로 인식이 된다고 해요. 저희가 서브스크라이버 레베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살펴봤고요. 여기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영업 비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구성 항목들 중에서 레베뉴 쉐어 앤 로열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시리우스 XM의 레베뉴 쉐어 앤 로열티가 나와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구성 요소가 있는데 판도라 앤 오프 플랫폼의 레베뉴 쉐어 앤 로열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항목으로 레베뉴 쉐어 앤 로열티가 구성되어 있어요. 콘텐츠를 제공하려면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자나 이제 콘텐츠 제공 업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 즉 로열티를 지불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시리우스 XM이 음악을 방송하려면 그 음악의 저작권을 가진 음악 제작자나 레코드 회사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 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의 로열티를 지급을 해야 해요. 이것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작품을 사용하게 해주는 대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시리우스 XM은 자동차 회사나 콘텐츠 제공업체, 광고 회사와 협력하여서 수익을 나누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시리우스 XM 라디오를 기본으로 제공을 하게 되면 자동차 회사가 그 대가로 돈을 미리 지불하고 시리우스 XM은 그 돈을 받아서 자동차 회사와 수익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시리우스 XM의 영업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레베뉴 쉐어 앤 로열티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재무상태표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총 자산이 약 104억 달러 정도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104억 달러 중에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 그리고 영업권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업권은 총 자산의 31%, 그리고 무형 자산은 28%, 그리고 유형 자산은 17%. 그래서 이 세 가지 항목만 더해도 총 자산의 76%를 차지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굿윌, 영업권과 인탱저블 에셋, 무형 자산이 많은 이유는 주로 다른 회사를 인수하거나 기술, 고객 관계 등의 무형 자산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산들은 미래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가치를 반영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시리우스 XM의 무형 자산의 그 구체적인 구성 항목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구성 항목들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여기 보시면 FCC 라이센스였어요. FCC 라이센스가 Indefinite Life Intangible Asset에 포함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살펴보니 여기 나와 있죠. Indefinite Life Intangible Asset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시리우스 XM은 FCC 라이센스와 XM 및 판도라 상표를 무한 수명 무형 자산으로 식별하였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자산의 예상 사용, 그리고 자산이 사용되는 규제 및 경제 환경, 그리고 그 사용에 대한 노후화의 영향을 고려한 결과라고 해요. 시리우스 XM은 FCC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것을 통해 위성 디지털 오디오 라디오 서비스를 운영하고 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 FCC 라이센스는 우리가 라디오 스펙트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며 이것은 시간이 지나도 고갈되지 않거나 소모되지 않는 재사용 가능한 자원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고갈되지 않는 자원이기 때문에 이 무한 수명 무형 자산으로 포함을 시킨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 FCC 라이센스가 이 무한 수명 무형 자산에 포함된다는 건 알겠는데 이 FCC 라이센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궁금하실 거예요. 말씀을 드리자면 FCC 라이센스는 연방통신위원회, 즉 FCC가 발행하는 방송 및 통신 관련 라이센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라이센스는 특정 주파수 대역을 방송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요. 그래서 시리우스 XM과 같은 회사는 위성 라디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FCC 라이센스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FCC는 미국 내에서 무선 통신, 라디오 방송, TV 방송, 위성 서비스 등 다양한 통신 서비스를 관리하고 규제하는 정부 기관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이센스는 회사가 특정 주파수를 사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주파수는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는 기업은 FC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FCC 라이센스가 시리우스 XM의 무형 자산에 포함된다는 점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저희가 자산에 대해서는 살펴봤고 한번 부채 항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총 부채가 약 130억 달러이고 자본이 마이너스죠. 자본이 마이너스로 자본 잠식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만큼 부채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롱텀 뎃 차입금이 약 87억 달러에 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차입금이 왜 이렇게 많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시리우스 XM의 재무 전략은 리버티 미디어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리버티 미디어의 주요 주주인 존 말로는 자사주 매입을 선호하는 전략을 채택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전략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지 못했습니다. 시리우스 XM은 리버티가 지배하던 10년 이상 동안 공격적인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 그 결과는 지금의 낮은 주가와 높은 부채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주들에게 수익을 돌려주려고 했던 전략이 결국 부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공격적인 자사주 매입으로 인해서 시리우스 XM은 많은 부채를 지게 되었고요. 따라서 회사가 부채 상환에 집중하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은 2027년까지 재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영업현금 흐름 대비 차입금 비율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차입금. 지금 저희가 롱텀 뎃만 살펴봤는데 여기 하나 더 있어요. Current Maturity of Debt. 또 차입금이라고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약 5억 달러 그리고 롱텀 뎃 약 87억 달러 이 두 개를 합쳐서 영업현금 흐름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자, 영업현금 흐름 약 19억 달러 정도 나오죠. 이걸로 한번 나눠보면 영업현금 흐름 대비 차입금 비율이 한 4.97이 나옵니다. 사실상 거의 5에 근접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시리우스 XM이 현재 재무 구조상 높은 차입금 의존도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 비해서 부채 상환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 있겠죠.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시리우스 XM은 부채 감소에 집중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이것은 자본 구조의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부채를 줄임으로써 재무적 유연성의 증가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영업현금 흐름을 통한 부채 상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 차입금 비율이 개선되면서 재무 리스크가 낮아지고 신용도 상승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죠. 따라서 시리우스 XM의 부채 감소 계획이 제대로 실행될 경우 재무 건전성의 개선뿐만 아니라 투자자 신뢰도 증가와 주가 상승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에 따라 향후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특히 영업현금 흐름의 꾸준한 증가와 부채 상환 진척 상황이 주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영업현금 흐름이 2023년 기준 약 19억 달러 정도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 Addition to Property and Equipment가 CAPEX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본 지출을 약 6억 5천만 달러 정도 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이제 CAPEX를 빼면 잉여 현금 흐름이 나오겠죠. 잉여 현금 흐름이 12억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또 살펴봐야 될 사항이 무엇이냐면 시리우스 XM은 강력한 잉여 현금 흐름을 계속해서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2025년까지 잉여 현금 흐름은 12억 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하고요. 2027년에는 장기 목표인 18억 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CEO인 제니퍼 위즈는 시리우스 XM의 높은 마진 그리고 강력한 반복적인 잉여 현금 흐름 창출을 통해서 이 회사의 훌륭한 기반을 강조했습니다. 긍정적인 전망은 회사가 1.5%라는 낮은 이탈률을 가진 충성도 높은 구독자층을 보유하고 있고 9.99달러의 음악 전용 패키지와 자동차 내에 타겟 광고가 가능한 스트리밍 기능과 같은 새로운 시도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시리우스 XM은 여러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펀더멘털을 갖추고 있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죠.
버크셔 해서웨이의 믿음과 함께 시리우스 XM이 어떻게 변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더 매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앞으로의 운영 상황에도 진전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내용도 도움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